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적는 지금도 허탈해서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이제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내랑 고향 내려가는 걸로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결혼 첫 해에는 별말 없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다들 알다시피 명절이라고 어디 고향 내려가는 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녀올 사람들은 다 다녀간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부부는 처가에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제 본가가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 거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 먼 거리를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운전해서 갈 엄두도 나질 않고 기차 같은 거 타고 갈 생각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보자시면서 보고 싶다고 당신들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거길 어떻게 가냐고 반대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이니 저도 이해가 돼서 좀 잠잠해지면 뵙자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직접 올라오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차며 기차역이며 그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어떻게 오시냐고 오지 말라고 하라는데 솔직히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저도 계속 출근을 하고 다니고 특히 제 회사가 강남이라서 이미 저도 지하철역에서부터 회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큰일이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아내가 너무 시부모라고 거리두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는 서울에 있어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더라도 처가에는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내도 낮에는 뭐 아파트 단지에 사는 누구 언니, 동생 누구 하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놀고 그러는데 당장 본가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건 안 되고 자기나 저나 나갔다 오는 건 된다고 하는 게 섭섭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렇게 벼르고 벼르다가 올 설날에는 한번 찾아뵙겠거니 했는데 올 초에도 변종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본가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신다고 아주 벼르고들 있었는데 변종 때문에 그마저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방역수칙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어버이날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냐며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가까이 시댁에는 한 번도 발길한 적 없었고 처가에는 나 없이도 다녀오고 뻔질나게 들락날락했는데 3년 만에 하루도 포기 못하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했었습니다. 뭐 결국 이런 신세한탄을 해도 아직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정신 나간 놈이고 아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크게 말은 하지 않았지요.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아내가 조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가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도 이제 검사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하는데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도 괜찮은데 공항은 괜찮고 기차역은 안 괜찮고 따질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아니면 차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휴게소 한번 들렀다 오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회사가 이번에 직원들을 배려해줘서 재량휴일로 화요일부터 연휴를 줬어요. 그래서 연휴도 길어졌는데 아내한테 이번에는 본가 좀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다 보니 딱히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온 얼굴 표정부터 썩어버리더군요. 자기가 거길 왜 가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2번 다녀온 게 전부고 자그만치 3년이라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뵌 건데 그거면 됐지.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도 큰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가기 싫었던 게 안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아내는 기어이 갈 거면 네 혼자 가라고 소리를 치더이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 혼자서 가라나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인지 몇 초 사는 누구네는 연휴에 시부모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몇 초에 사는 누구 언니는 해외까지는 아니어도 제주도에 펜션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연휴 기간 내내 부부끼리 오붓하게 푹 쉬고 온다더라 하면서 저보고는 어디 강원도나 가평 같은 데 가는 것도 어렵냐면서 고작 데려간다는 곳이 시댁이냐고 하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하면서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더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그냥 그 길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주머니에 차키도 있고 지갑도 있고 핸드폰까지 다 가지고 있겠다. 뭘 꼭 아내랑 같이 가야겠냐는 생각도 들고 아내 말 맞다 나 저러고 있는 거 데려가서 얼마나 좋은 꼴 보겠나 싶고 싸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겠지 싶어서 차 안에서 화를 삭히고 있다가 그냥 그 길로 차를 출발시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목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희 회사는 화요일부터 쉬는 날이다 보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차도 덜 막히고
혼자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니 차올라 있던 화도 점점 식어버리고 아내 두고 혼자서 떠나버린 귀성길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기까지 하니 차라리 잘한 결정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웃긴 건 고향까지 운전하며 내려간 5시간 동안 아내한테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어디냐는 말도 제 걱정조차도 단 한마디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아내도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었어요. 오죽 마음이 편안했으면 평소라면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도 이상할 게 없었을 텐데 화장실 생각도 나지 않아서 휴게소도 그냥 지나쳐서 논스톱으로 고향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첫째가 말도 없이 고향집에 내려오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괜히 싸우고 왔다 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보니 그냥 저 혼자 놀래켜주려고 먼저 차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명절 당일날 되면 기차 타고 따로 오기로 했다고 대충 둘러대니 부모님도 잘 됐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때 일은 그때 돼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 댁에 오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 형제들도 아직 명절 연휴가 아니다 보니 오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막상 제 얼굴을 보니 좋았지만 안부 묻는 거야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날 일이고 저녁 식사 먹고 나니 부모님은 원래부터 일찍 주무시고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 피곤하다고 주무시러 들어가셨고요. 저도 딱히 할 게 없으니 잠이나 일찍 자야겠다 싶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니 운전하면서 쌓였던 피로도 안 느껴지고 집 나온 지도 이제 12시간이 넘어가는데 연락 한 번 없는 아내 생각을 하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니 오던 잠도 달아나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밤 산책이나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하는 동안은 다시 고향집에 내려와서 지냈었는데 벌써 취직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골 동네는 바뀐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동네 슈퍼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선 정도 말고는 보도블럭 정비도 안 하는지 괜히 10년 전 그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자주 가던 술집도 간판이 더 허름해졌을 뿐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술집 앞을 지나니 맨날 시켜 먹던 두부김치에 소주가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 시키고 그거 하나 시켜다가 소주만 대병씩 마시고는 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두부김치 같은 건 2번 다시 안주로 시켜 먹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문득 오랜만에 그 술집 앞을 지나니까 옛날 향수에 취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매정한 마누라를 만나기 전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 건지 아무튼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살짝 늦여름의 습도와 기름에 찌든 냄새는 그대로더군요. 후줄근한 인테리어도 가게 벽에 대충 붙어있는 메뉴판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메뉴판 앞에 맨 앞자리 숫자만 스티커로 바꿔놓은 물가 상승의 흔적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게 안을 들어서자 일하는 직원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제가 항상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이 자리는 에어컨이 항상 잘 들어오는 꿀 같은 자리였거든요. 평소 먹던 대로 두부김치 하나를 주문하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연휴 시작 전이라 그런지 그래도 손님이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니 주문이 밀리는 건지 음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 시켰을 때 꺼내준 뻥튀기 안주를 다 먹고 나니 소주를 곁들일 만한 게 없어서 주방 쪽을 흘끗흘끗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카운터 위에는 두부김치 접시가 놓여 있는데 직원은 주문 받느라 바쁜 건지 날라야 할 음식이 많은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빠 보였어요. 내가 직접 가지러 가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여자가 제 두부김치를 집더니 주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오는 모습이 조금 낯이 익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누군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적에 옆자리에 앉았던 짝꿍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나버려 그녀도 세월의 풍파를 맞았지만 신경질적으로 째져있던 눈매 하나만큼은 그대로더군요. 그 눈 때문인지 그녀를 대번에 알아보게 되었네요. 그녀가 제 식탁 위로 음식을 내려주는데 그녀도 제가 기억이 날듯 말듯한지 계속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당황하지 않게 나 맞다고 너스레를 떨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굴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바뀌더니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면서 저를 엄청 반겨주는 겁니다. 그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신경질적인 눈매를 하고 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또래 친구 중에서 그녀를 안 좋아해본 남자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달리 보이긴 했어요. 가게가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아쉽긴 했지만 그녀는 생업인데 저 때문에 일에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 잔 두 잔 비우면서 두부김치를 곁들여 먹으니 옛날 생각도 나서 그녀와 인사밖에 못 나눈 아쉬운 상황도, 아내랑 그렇게 다투고 나온 상황도 잊혀지고 옛 추억에 젖어서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주방 쪽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언제 바빴냐는 듯 가게 안은 한적해져 있었고 그녀도 나갈 음식이 없으니 잠깐 저와 못다나는 회포를 풀고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게가 그녀의 시부모님이 하던 가게였고 지금은 두 분이 은퇴하시고 자기가 이어받아 하고 있다네요. 시부모님이 하던 가게라는 말에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몸이긴 하지만 모처럼 만난 그녀가 결혼을 했다니 알 수 없는 질투심마저 들더군요. 저는 너스레를 떨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두부김치 맛은 그대로라고?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는데 그대로 맛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너네 마누라가 해준 거보다 더 낫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은근슬쩍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떠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밀당을 해준다는데 저라고 거스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 장단에 맞춰주면서 마누라가 해준 건 이 맛이 안 난다면서? 너가 한 게 훨씬 낫다고 그녀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그녀도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술 한 잔 달라며 잔을 들이미는데 여태까지 불 앞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는데 그 느낌이 마치 그 시절 풋풋했던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더군요.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은 저 말고 한 테이블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녀가 오늘은 장사를 이만 접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은 단골인지 그녀에게 오늘은 왜 벌써 닫냐고 물어보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니 그 손님도 저를 한번 흘긋보고는 이해했다는 듯이 자리를 황급히 뜨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가게 샷다를 내려놓고 오랜만에 저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쯤 되니까 그녀가 무슨 속셈으로 그러고 있는지 다 한눈에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서로의 추억 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저는 아내를 두고 그녀는 남편을 두고 가게 안에 있는 쪽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다 끝나고 나서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 팔을 베고 있는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사람일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냐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원래 그전에는 공부를 잘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게를 물려주려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자식을 먼저 보낸 시부모님이 많이 상심하셔서 장사도 내팽겨치고 말도 아니었다네요. 그걸 보다 못한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과의 의리를 지켜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자기한테 음식을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셨는지 거짓말처럼 아들을 따라 가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 먹고 청춘을 다 날리고 나니 왜 그랬나 싶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옛날부터 제가 그리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릴 적 그때 제 생각이 났다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정말 영화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녀와 저의 만남이 마치 운명처럼 돼버린 거였지요. 아내와 그렇게 싸워버리고 왔는데 오래전부터 저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는 과부가 된 30년지기 친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다 설레더군요. 저에게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청춘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다음날 밤도, 다음날 새벽도, 그 다음날마저도 그녀와 3일 밤낮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한테서는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었고 이대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저도 고향으로 내려와 그녀와 아예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또 그녀와 함께 둘이 시간을 보내다 아침이 밝아서 자고 있는 그녀를 두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나 봅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거기선 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술 좀 마시다가 뻗었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그 말을 믿어주시더군요. 그러고선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술집에 일하는 여자가 아주 남자에 단단히 미쳐가지고
동네 남자들 중에 그녀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괜히 거기서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그녀한테 걸리지 말고 괜히 며느리 알면 일 커진다고 앞으로 그 집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저를 사랑해왔고 운명처럼 재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냥 그동안 매번 시간을 보내는 동네 남자들한테 질린 상황이었고 타지에서 제가 나타났던 거였죠. 그녀에게는 제가 신선한 놀잇감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부모님 댁에서 혼자 정말 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녀와 새 출발마저 생각했던 제가 다 어이가 없더군요.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저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상 저렇게 사과하고 나오는 아내를 보니까 마누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 덕분에 연휴 3일간 심심하지 않게 호강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정상적인 제 가정을 찾아서 가야겠지요. 추석 당일은 아무 일도 없이 편히 쉬었으니 오늘은 빨리 차 끌고 올라가 아내를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을 잃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